4.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통치체제와 대외관계.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 등 급진파 사대부들과 과전법 등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한양은 유교 중에서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세워진 도시로 이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을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경복궁은 큰 복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조선의 정궁입니다. 숭례문은 예의를 숭상한다는 뜻으로 성곽의 남쪽에 있습니다. 종묘는 왕실 조상의 위패를 받는 곳입니다. 전하, 종묘 사직을 지켜야 하옵니다. 조선시대 신하들은 국가의 위기시에 왕에게 위의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묘는 역대 왕과 왕실의 위패를 받드는 유교의 핵심적인 공간이고 사직은 농업의 근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묘 사직은 곧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고 조선의 설계자로 평가받으며 현명한 재상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인격과 도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즉 정도전은 신하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신하 중심 정치가 마음에 안 들었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조선을 세웠는데 감히 정도전 따위가 설치다니. 생각 끝에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고 그가 태종입니다. 태종은 당연히 신하가 아니라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태종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고 호적을 조사하고 호패법을 실시해서 인구를 파악하고 국가 운영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호패는 조선시대의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지니고 다닌 신분증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태종의 셋째 아들 세종은 치편전을 설치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는 등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마도를 정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훈민정음 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니까 다시 신하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 세조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을 다룬 영화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대사가 유명한 관상입니다. 세조는 치편전 폐지, 의정부 권한 약화 등을 통해 다시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성종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와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영의정을 비롯한 3정승의 합의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6조는 행정실무 담당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을 합해 3사라고 합니다. 그중 사관원은 국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움, 사원부는 관리 잘못 감찰, 홍문관은 국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 의금부는 중대한 죄인을 다스림, 춘추관은 역사서 편찬 및 보관,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 담당, 성균관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의 행정구역은 8도입니다. 특징으로는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였고 향부곡소를 통합했습니다. 또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였습니다. 유양소는 수령을 돕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였습니다.
봉수제도는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여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무과가 실시되었고 음서는 고려에 비해 그 범위가 줄었습니다. 조선은 명과의 4대 관계로 국가 안정이라는 실리를 추구하였고 여진이나 일본 등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4대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조선이 명의 4대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이 명의 물건을 바치면 즉 조공하면 명은 더 많은 답례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실제로 명나라는 3년에 한 번만 조공하라고 하지만 조선은 1년에 3번 조공하겠다고 주장한 일도 있습니다. 즉 조선은 명과의 교역으로 선진 문화를 수용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압록강에 최윤덕을 파견하여 사군, 두만강에 김종서를 파견하여 육진을 설치하였는데 이로써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이종무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토벌하였습니다.